예, 증시 이슈를 총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말에 이제 미증시에 큰 변수가 좀 생겼는데, 나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나스닥은 0.5% 빠졌지만, 121선은 지켜냈고요. 반면에 이제 S&P 500 지수는 0.16% 빠졌는데, 121선이 저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수 하나가 121선 지지선, 하나는 저항선. 이거는 말 바꾸면 뭐냐면, 지금이 변곡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위치에서 둘 다 아예 그냥 위로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반등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뭘로 결정되냐?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고,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아래쪽으로 나온다라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여기서 가던 길 계속 가게 되는 거고,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라면, 이게 긴축을 세게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에 긴축 완화 때문에 올라온 거는 다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쭉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음 주 중반 보고서 움직이자.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이 어정쩡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함을 보이게 된 거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인데 워낙 숫자가 잘 나왔어요. 비농업 일자리가 52만 8천 명 나왔고 실업률이 3.5% 각각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요 숫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총 1억 5,250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5,253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만 보면.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거 당장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가 잡기 위해서 연준이 세게 금리를 올리겠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세게 반응할 건가? 이거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물가 지표를 보고 판단할 텐데 그 전에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 봤더니 레저 접대 업종 그러니까 이 중에 술집이 7만 4천 명이 늘었대요. 근데 어쨌든 레저와 접대 업종 이게 휴가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9만 6천 명 정도 늘어났고 비즈니스 서비스가 8만 9천 명,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거 아마 코로나가 다시 또 확대가 되면서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그것도 포함이 좀 됐겠죠. 등등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게 되게 골고루 늘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활동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일자리가 고르게 늘었기 때문에 특정 어디 분야가 늘어서 그 다음 달에 뚝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의 질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고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까지는 0.57, 0.753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뒤집어졌어요. 0.75가 7, 0.50이 3.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 거냐? 연말까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지금보다 1.25%포인트 더 올릴 것 같다. 이게 47%, 1%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 26% 정도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덜 빠졌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9월에 0.75 올리는데 그러면 1.25까지를 올린다는 건 나머지 두 번 회의는 0.25, 0.25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번에 0.75 올리면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안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만 금리를 좀 세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게 안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전망했던 것보다 0.25 정도만 높이면 돼.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진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 수치는 또 수정이 되겠지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이 정도. 그래서 걱정을 좀 덜한 거고 걱정을 덜하게 된 이유로는 미국의 어떤 물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비용 있잖아요.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WTI를 봤더니 이날 고용지표 봐서 국제유가가 확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0.5%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9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에서 어떻게든 이제 유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비축유 막 방출 막 이거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이 좀 방향을 튼 거 아닌가
하락 쪽으로 좀 튼 세력들이 일부 있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음 주에도 이게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버텨준다라면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당 임금이 또 올라가서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빠졌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국제유가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전망. 이거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물가 CPI 이제 뭐 근원 물가 이런 걸 이제 예상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전달 대비 0.27,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8.8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아요. 예,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떤 정서가 투자들한테 있냐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올지도 몰라.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증시가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깨버릴 거냐. 이거 깨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9%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이 되게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심하고 올라왔다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반등폭에 반 정도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그래도 물가가 빠졌으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음 주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 가던 길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테슬라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가 많이 빠진 이유들을 보면 우선 주식 분할이 결정됐다라는 재료 노출 이게 있었고요. 대규모 신규 투자 리스크가 있다. 이제 향후에 2천만 대, 2030년도까지 2천만 대 정도 공급이 목표인데 지금 공장 가지고는 저 정도 공급이 안 되니까 총 공장을 12개까지 늘려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 공장이 4개 있잖아요. 근데 공장 하나당 비용이 50에서 70억 달러 정도 투자가 들어갈 텐데 이거 과연 감당이 될 거냐. 리스크가 없을까? 다른 경쟁사 대비 공장만 늘려놓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기업이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지수보다 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S&P 500하고 비교해 보면 S&P 500이 2% 올라갈 때 분할한 기업들은 7.8%가 올라가고 다음에 12개월 후를 봤더니 이제 S&P 500이 9% 올라갈 때 분할한 기업들은 25%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오늘 조정은 일시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크게 빠져서 나스닥 시장에 발목을 잡은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야간 선물이 좀 빠졌고 이제 환율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초에 약간 눌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예요. 예, 제약업종 지수고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제약업종 지수가 저점 대비 24% 올라왔고 우리나라 제약업종은 저점 대비 21%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약업종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우리 증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예요. 차이가 되게 크죠. 이거 1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121선까지 올라가던 최소한 61선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상승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 대비 28%나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업종 지수는 12%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칩4 관련된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하면 반도체 산업이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종, 뭐 해외 변수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좀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고용지표 이에 따른 영향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말에 이 지표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긴축, 강도,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죠. 주초에 외국인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경기 침체가 아닌 거에 베팅을 할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좀 세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게 될지 일단은 좀
이제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건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단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 쪽에 매수가 집중됐고,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이 45만 원 근처가 되면 변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뚫고 나가게 될 수도 있지만 변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금을 어느 업종이 받아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급락이 그런 구도를 만들 건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 그대로 갈 건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주는 게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 그게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면 좋은데, 주말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좀 밀려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강할 때 제약 업종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따로 놀고 있다. 이게 이제 치포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불안함을 떨쳐낼 만한 이슈가 과연 나올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냐, 요게 이제 볼만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 업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반도체, 그러니까 IT, 2차 전지, 자동차, 여기에 이제 인터넷, 바이오 이런 것들을 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수 그대로 이제 유지가 뚝심 있게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몇 개를 버리고 압축을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또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트레이더들의 수다 조금 축소된 버전으로 좀 진행을 하려다가 이건 이제 조금 미뤄서 다음 방송으로 넘기고, 주말에 미증시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종목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또 이제 많이들 또 같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기업의 전망을 얘기할 리는 없고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또 다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